네, 안녕하십니까. 시어머니의 권혁재필입니다. 제가 지난번 폭스바겐의 ID4 신차 발표회 현장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오닉5와 ID4를 비교해드렸던 영상 아마 여기 올라갈 건데요. 자, 그걸로 좀 부족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어떤 걸 준비했느냐, 폭스바겐 ID4와 현대 아이오닉5를 직접 대놓고 한번 비교해보는 시어머니 채널 최초의 비교 시승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보조금을 100% 가깝게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5,500만 원 언더의 전기차, 한 놈은 독일차고요, 한 놈은 한국차입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같은 가격의 독일차 대 한국차면은 독일차를 선호하는 것이 더 강했을 거예요. 크기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비슷비슷한 크기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시어머니 채널에서 한번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폭스바겐 ID4와 아이오닉5 롱레인지 싱글 모터가 같이 있다면 둘 중에 어떤 차량을 구매하시겠습니까? 그랬는데요, 이틀 동안 82분이 투표를 행사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2대1로 아이오닉5를 구매하시겠다는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저희가 어떤 차량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장점을 갖고 있고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한번 낱낱이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 우리 수치적인 데이터 사실 그렇게 유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객관적인 척도가 되는 거니까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요, ID4가 아이오닉5에 비해서 전장이 5cm, 전폭이 4cm 작은 차입니다. ID4가요. 전고가 15mm, 그러니까 1.5cm 정도밖에 안 높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보면요, ID4가 한 두 체급 위급의 높은 차처럼 보이지 않아요? 헤드라이트 위치 자체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대형 SUV 옆에다가 해치백을 갖다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들거든요. 이 무릎보다 살짝 위에 제 허벅지 위치인데 헤드램프 위치가 제 골반까지 옵니다. 골반. 그냥 디자인은 사진로만 봐도 알 수 있는 거니까 디자인적인 것들 다 논외로 치고 나머지 부분들에서 어떠한 것들이 좀 다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빌려온 이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싱글 모터가 아니라 그 얼마 전에 연식 변경해서 배터리 용량 77.4kWh로 늘어난 그 차량의 듀얼 모터 모델이기 때문에 오늘은 파워트레인적인 성능에서 과연 풀악셀을 밟았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이런 거 안 볼 거예요. ID4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전폭이라든가 전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더 짧지만 전고가 15mm 정도가 높다라고 했잖아요. 15mm 1.5cm 밖에 안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차량에 탈 때쯤 느낌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요, 문턱과 이 차량의 바닥 부분의 높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승차하기가 편합니다. 약간 승용차나 해치백을 좀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기본적인 높이 자체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높다라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런데 자, 이 문 그대로 열어두고 ID4의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ID4의 경우에는 이 생각보다 이 문턱이 좀 높습니다. 이 문턱과 차량 바닥의 높이 차이가 아이오닉5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승하차를 할 때부터 이 차량은 뭔가 진짜 SUV를 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발을 많이 올려서 타야 된다라는 점에서 SUV 같은 느낌을 주긴 하는데요. 근데 독특한 거는 뭐냐면은 시트 포지션은 묘하게 ID4가 조금 더 낮아요. 후면부도를 열게 되면은 이 ID4와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휠베이스의 차이는 조금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타고 내리는 그 정도의 공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아이오닉5가 훨씬 넓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ID4와 아이오닉5의 휠베이스 길이 차이가 250mm, 그러니까 25cm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25cm 정도 차이라고 하면요, 일반 에쿠스와 에쿠스 리무진 버전, 이게 30cm 차이거든요. 한 그 정도 차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뒷문짝의 길이 자체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승하차의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ID4보다는 아이오닉5 쪽이 조금 더 우세한 편입니다.
ID4와 똑같은 가격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면은 현재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20인치 휠이 아니라 19인치 휠을 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차량 듀얼 모터기 때문에 20인치짜리 휠이 들어갔거든요. ID4 같은 경우에도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타이어의 사이즈는 조금 다릅니다. ID4 같은 경우에 235에 50에 R20이고요.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2545에 R20이거든요. ID4가 조금 더 타이어 폭이 얇고 그 다음에 이 두께가 조금 더 두껍다, 이런 건데,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득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전비 측면에서 조금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고, 승차감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승차감 비교해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전반적으로 ID4 같은 경우에는 곡선을 많이 썼어요. 이 바람이 스쳐간 디자인이라고 폭스바겐 쪽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벨트 라인 자체도 이렇게 둥글게 내려갔다가 둥글게 올라가고, 이 라인 자체도 이렇게 일직선을 쭉 긋다가 이렇게 끝에서 뭔가 볼륨감을 주면서 두루뭉실하게 올라가고, 이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직선, 쭉 찢어지는 직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또 직선, 그 밑에 깔리는 직선, 이런 식으로 해서 직선의 디자인 포인트를 많이 썼고, ID4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뭐가 없잖아요. 캐릭터 라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철판 부분이 상당히 두꺼워 보이죠. 그런데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선을 가로지르는 이런 라인 자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덜 둔해 보이는 그런 느낌 자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비교했을 때는 비교적 ID4가 조금 더 큰 차처럼 보이고 좀 더 SUV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기도 하죠. SUV라고 하면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이잖아요. 좀 뭔가 활용성이 많고 그런 차량인데, 그러면은 과연 실내 공간에 있어서도 ID4의 활용성이 더 좋을 것이냐, 그거는 한번 지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 폭스바겐의 ID4가 두 체급 정도 위의 차량으로 보일 정도로 커 보였는데, 이렇게 후면부에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니까 아이오닉5가 훨씬 커 보이지 않나요? ID4 같은 경우에는 이 후면부가 조금 이렇게 라운드하게 처리되어 있기도 하고, 실제로 아이오닉5에 비해서 전폭이 조금 작기도 하기 때문에 아이오닉5와 이렇게 딱 맞대 놓고 비교를 했을 때는 차량의 크기가 조금 더 작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루프가 쭉 내려와 가지고 내려와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높이 자체는 거의 비슷해요. 아이오닉5가 오히려 조금 더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아이오닉5의 크기가 훨씬 더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나란히 세운 김에 한번 측면에서도 한번 좀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요, 아이오닉5가 조금 더 뒤에 있나, 혼자서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이거 완벽하게 똑같다, 멈춰라, 이렇게 봐줄 수가 없어요. 저 혼자 감에 맞춰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거의 일직선상에 서 있긴 합니다. 그러고 이 앞부분을 보면은 확실히 아이오닉이 조금 더 크다. 전장은 5cm 차이밖에 안 나는데 휠 베이스 자체가 25cm 정도가 더 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앞 오버행, 뒤 오버행 같은 경우에는 ID4에 비해서 훨씬 짧아요. 그래서 거의 같은 일직선상에 놓고 비교했을 때에도 아이오닉5의 타이어가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뒤에 오버행도 마찬가지여서 이렇게 보면은 아이오닉5의 뒤 오버행이 훨씬 짧아서 훨씬 타이어가 뒤쪽에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러한 것들이 짐 공간에 있어서도 여실하게 보여집니다. 한번 볼까요? 아하, 반대군요. 이런 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 아이오닉5 자체는 뒷 오버행 자체가 상당히 짧아요. 휠하우스가 그만큼 뒤로 밀려나 있다는 건데 휠하우스 뒤쪽으로의 공간이 뭐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ID4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오버행 자체가 전반적으로 앞으로 밀려나 있기 때문에 휠하우스 뒤쪽으로 해서 조금 깊숙한 수납 공간, 뭔가 좀 자질구레한 것들을 넣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수납 공간을 만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러기지 네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형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걸어두는. 반면에 ID4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치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트렁크에 선으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고급성 자체는 아이오닉5가 조금 더 고급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ID4는 이거를 얻다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없네요. 그리고 러기지 네트를 수납할 공간이 없는 거는 사실 아이오닉5도 마찬가지여서요, 이거를 얻다가 마땅히 보관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공간의 차이는 이 정도.
트렁크 용량 자체는 2열 시트를 폴딩을 안 했다는 가정에서 ID4가 조금 더 넓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휠하우스 자체가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 좀 더 뒤로 밀려져 있으면서 트렁크 공간을 좀 침범하는 게 있잖아요. 뒷유리창의 경사도는 제가 봤을 때 좀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언뜻 봤을 때 트렁크 공간의 차이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트렁크 바닥 자체도 ID4가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싣기에는 아이오닉5가 조금 더 편할 수 있다. 트렁크 바닥 아래 공간을 보면요, 지금 여기 이거는 보스 우퍼로 보이거든요. 보스 우퍼. 그러니까 이거는 보스 오디오 선택을 안 하게 되면은 이 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보스죠. 여기 흡음재 이런 건 잘 발라놨네요. ID4 같은 경우에는 이 밑바닥을 들춰보면은 아이오닉5와 거의 비슷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밑을 또 당겨보면은, 네, 아이오닉5에는 없는 이런 공간이 조금 더 있어서요, 이 부분에 뭔가 이런 케이블들을 좀 넣어놓는다던가 이렇게는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오토 캠핑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자동차 시승기, 특히 SUV 쪽의 시승기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차박 가능하냐 라는 것들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도 차박이 가능한지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두 모델 다 트렁크 쪽에서 시트를 폴딩할 수 있는 버튼이나 레버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레버가 이 시트 옆쪽에 있어요. 트렁크에선 아예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열의 문을 열어야지만 당길 수가 있고요. ID4 같은 경우에는 이쪽 어깨 부분에 레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상체를 조금만 숙이면은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접히죠. 두 모델 다 시트 폴딩은 6대4 형태로 지원을 하고요. ID4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스키스루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4명이서 타는데 뭔가 긴 짐을 실어야 돼 라고 했을 때는 저 스키스루 공간만 열어갖고 긴 짐을 싣고도 4명이 탈 수 있다.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스키스루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작은 시트를 폴딩을 해가지고 여기에 2명이 따닥따닥 앉아서 가야 된다라는 점, 그 점이 조금 더 ID4에는 좋은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이오닉5에는 레버가 여기 있어요. 아이고, 내가 저 차를 붙여놨지. 두 모델 다 시트 폴딩을 했는데요, 딱 눈에 봤을 때 ID4는 시트 폴딩이 뭔가 평탄화가 좀 안 되어 있는 느낌이지 않나요? 이 시트 밑에 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내렸을 때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각도가 좀 다릅니다.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도 완전 180도 평평하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ID4에 비하면 평탄화가 조금 더 낫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들어가 보면 체감이 되지 않을까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5의 휠 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폴딩을 했을 때 이 2열까지 합한 공간 자체는 아이오닉5가 좀 더 넓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앉기에는 좀 힘듭니다. 거의 목이 꺾일 정도로 이렇게 돼야 되고요. ID4에 가서 한번 누워보면요, 일단은 확실하게 이 2열 부분이 아이오닉5에서 좀 좁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이렇게 누웠을 때 머리가 앞시트에 닿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지금 앞시트에 닿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확실히 각도가 조금 더 져 있기 때문에 누워있을 때 그렇게 편하게 누워있는 자세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앉으면은 아이오닉5는 그래도 고개를 꺾여서 앉을 수 있었다면은 여기서는 고개를 꺾으면은 제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2열을 펴놓고 이 트렁크만 쓰는 상태에서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유의미한 공간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시트를 폴딩해서 2열까지 모든 적재 공간을 다 쓴다라고 했을 때는 아이오닉5가 압승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차박을 안 하나 봐요. 예, 아마 그렇지 않을까. 하긴 그 큰 사람들이 차 안에서 자기가 좀 그럴 수 있겠죠. 아이오닉5에 먼저 타 있거든요.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 이거는 EGMP 플랫폼의 승리라고 볼 수 있죠. 이 넉넉한 레그룸, 주먹이 조끼 3개는 들어갈 법한 이 넉넉한 레그룸이 사실 EGMP 플랫폼의 상당한 특징
특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 시트 포지션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춰놨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레그룸 넉넉히 남고 시트 포지션 자체를 조금 낮춘 상태예요. 낮췄기 때문에 지금 이 발이 사실 그렇게 넉넉하게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옆에 시트랑 이 시트 사이의 간격 보이시나요?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 이 2열 시트에 리클라이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기면은 이 정도, 벌 받는 자세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최대한 눕히면은 이 정도까지면은 상당히 편안하게 갈 수가 있죠. 사실 한 이 정도 놓고 했을 때 이 헤드룸 자체가 막 그렇게까지 넉넉하다라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 대신에 이건 리클라이닝이 이렇게 되니까, 좀 널찍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장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이오닉5 같은 경우 2열 특징 중 하나가 또 시트 슬라이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시트를 당기면은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 이 정도로 해가지고 뭐 짐을 좀 많이 실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두 개 다 시트 다 이렇게 앞으로 뒤에 짐을 좀 더 극적으로 많이 실어야 된다 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당겨서 앉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개발 컨셉트 자체가 지금 공간감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실 이 공간 자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또 전기차의 특장점 중 하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상당히 신경을 쓴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을 좀 넉넉하게 유유자적하게 내가 원하는 세팅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 암레스트 내려보면은 컵홀더 하나 있네요. 컵홀더. B필러에 에어벤트가 따로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 트림인 익스클루시브와 고급형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 이렇게 두 가지의 트림이 있는데, 지금 이 ID4랑 가격이 맞는 것은 사실 익스클루시브 트림이거든요. 저가형 트림인 거죠. 그 저가형 트림에서는 컴포트 옵션을 선택해야지 2열에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됩니다. 근데 그 윗등급인 프레스티지로 가도 2열에 열선 시트를 선택하기 위해선 컴포트 플러스라는 옵션을 선택을 해야 돼요. 컴포트 플러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슬라이딩 있잖아요. 이것도 전동식으로 되는데, 저 아까 전에 낑낑대면서 손으로 움직였잖아요. 이 차량 컴포트 플러스 옵션이 적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열에 열선 시트 따로 적용 안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ID4도 2열에 열선 시트 없습니다. C타입 아니에요. A타입에 USB 충전기가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핸드폰 정도를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공간, 그러니까 뭐 케이블 여기다 꽂아서 여기다 충전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물로 되어 있는 맵 포켓 있고요. 그래서 2열 구성은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간 자체는 상당히 넉넉하다, 널널하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운데 이렇게 터널 없는 거는 뭐 전기차의 미덕 중 하나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있고요.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아이오닉5의 실내 인테리어가요, 이 등급에 따라서 소재는 조금 달라지긴 한데 색상 자체는 동일해요. 이 원톤입니다. 거의 화이트에 가까운 원톤인데, 사실 화이트 인테리어의 장점이 하나 있죠. 일단은 차량 자체가 상당히 화사해 보이고, 그 다음에 좀 넓어 보인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관리가 어렵다, 오염에 취약하다라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이 차량도 출고한 지 2달 밖에 안 된 모델입니다. 주행거리가 2000km 조금 넘는 모델인데 벌써부터 실내 오염된 부분들이 좀 많이 눈에 띄어요. 보시면은 여기도 벌써 오염물질이 이렇게 묻어 있어요. 이거는 선택의 폭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블랙 인테리어라도 하나쯤 갖추고 있어야지 좋지 않을까. 좀 부담스러워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 부분 하나는 아쉽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폭스바겐 ID4의 뒷좌석으로 넘어와 봤습니다. 제 시트 포지션 그대로 앉은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아이오닉5에 비해서는 레그룸은 확실히 조금 좁은 느낌이 있습니다. 뭐 주먹 하나 정도가 좀 부족한 느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공간이 좁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비교적 조금 좁다라는 거지, 시트 포지션 자체가 아이오닉5보다 좀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발 공간은 아이오닉5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발도 편안하게 넣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시트 만드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조금 부족한 게 있지 않나 라는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 ID4가 아이오닉 5에 비해서 훨씬 우월한 점 중에 하나, 바로 이 글라스 루프, 이 광활한 글라스 루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오닉 5도 글라스 루프, 비전 루프라고 하는데요. 그 글라스 루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ID4와 가격이 똑같은 아이오닉 5의 익스클루시브 모델에는 안 들어갑니다. 옵션으로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프레스티지 모델에 비전 루프 옵션을 넣어야 되는데,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가게 되면은 차량 가격에 있어서 차이가 45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거기에다가 비전 루프 75만원을 더해야 되니까 500만원 정도를 더 해야지 이 정도의 글라스 루프를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오닉 5에 비해서 ID4가 가진 우월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헤드룸 공간 자체도 사실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아주 널널하지는 않습니다. 손바닥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 정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로형으로 되어 있는 컵홀더가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오닉 5하고 비교해서 최고로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하면요, 시트 리클라이닝이 안 됩니다. 네, 리클라이닝이 안 돼요. 딱 이거 하나 고정입니다. 근데 이 고정되어 있는 시트 포지션 자체가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선택권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2열에 열선 시트가 없는 대신에 아이오닉 5에 비해서 좋은 점 하나, 2열에서 따로 공조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조 시스템이거든요. 운전석과 조수석 뒷열의 온도를 각기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신에 좀 위치는 낮다, 이렇게 한참 구부려야 된다, 저처럼 살이 찐 사람은 누르기 어렵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2열의 에어벤트도 이렇게 낮게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는 C타입 USB가 이렇게 2개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시트 맵 포켓 있고요. 여기도 작게 포켓이 있어서 여기는 핸드폰을 이렇게 넣을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가죽 형태 시트를 썼는데, ID4 같은 경우에 조금 스웨이드, 직물 조금 비슷한 느낌이 나는 그런 소재와 이런 가죽 소재를 섞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착좌감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나쁘지는 않아서요,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재질도. 2열 쪽으로 한번 가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오닉 5의 실내에 탔는데요, ID4에 비해서 상당히 넓어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시보드의 레이아웃 자체가 수평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실내 색상 자체가 화이트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넓어 보인다, 넓다라는 인상이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모델의 기본형에는 적용이 안 되어 있는데, 2열 열선 시트 하려면 컴포트 옵션 선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컴포트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 조수석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편하게 무중력 의자처럼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 기능을 컴포트 옵션을 추가하면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 시트에 뭔가 붙어있는 버튼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은 이 레그 서포트 있잖아요. 이 레그 서포트 올리고 내리는 버튼이 있고, 이 무중력 시트 조절하는 거 있고, 럼버 서포트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 등받이 젖히는 거, 이것까지 상당히 시트가 많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런데 ID4의 시트가 조금 더 편해요. 특히 이 쪽을 받쳐주는 시트의 이 부분이 좀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고, 가운데 시트가 살짝 좁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조금 오래 타면은 살짝 저는 배긴다라는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 등치가 커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도 ID4 같은 경우에는 레그 서포트까지는 없어도 레그 익스텐션 자체는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 뭐 이런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폭스바겐의 시트가 조금 더 편한 느낌은 있더라고요. 기능은 많은데 ID4에 비해서 조금은 시트가 불편하다라는 점이 일단은 저는 좀 단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ID4에는 없지만은 이 아이오닉 5에 상당히 많은 것들, 상당히 많은 수납 공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시리즈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좀 서랍 형태로 되어 있는 글로브 박스를 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브 박스의 공간 자체도 상당히 넓고, 그 다음에 아이오닉 5의 이 전매 특허 중 하나죠. 센터 콘솔 자체가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이 차량이 또 폭이 엄청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차가 바싹 붙어 있으면 사실 차에서 내리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옆좌석으로 움직이기도 쉽고 뭔가 공간 자체도 좀 넉넉해 보이잖아요. 여기다가 뭐 박스 같은 거 하나 놓기에도 상당히 공간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상당히 공간 널널한 거 보이시죠? 이 앞에 컵홀더 있고 그 아래쪽으로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는데 사운드 녹음하려고 오디 마크4에 2405 렌즈 물려놓고 위에 마이크까지 달아놨는데도 이렇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카메라가 들어가주는 그 정도의 수납 공간이 자리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앞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기, 또 이걸 열어보면은 여분의 수납 공간이 있고, 이렇게 아예 열어가지고 이렇게 이 안에 짐을 좀 놓기 편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 앞에도 또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 도어 좌석 쪽에도 수납 공간이 이렇게 별도로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공간성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라는 아이오닉 5의 그런 컨셉과 상당히 잘 맞아떨어진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ID4와 비교해서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체 내비게이션. 현대차 내비게이션 요즘에 좀 상당히 괜찮잖아요. 잘 만들잖아요. 그런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오닉 5의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든가 소재라든가 이런 거 저는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앉았을 때 아이오닉 5와 비교해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확실히 실내가 아이오닉 5보단 조금 좁게 느껴집니다. 특히 전폭이 좀 그런데요. ID4 같은 경우에는 좀 어두운 색들을 많이 썼잖아요. 이렇게 가로로 딱 배치되어 있는 이런 수평적인 구조 자체는 아이오닉 5와 좀 비슷한 느낌을 자아내지만, 그런데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공간 자체가 비어 있었어요. 센터 콘솔 자체가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면서 공간의 활용도 자체가 높았었는데, ID4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조금 더 내연기관차에 가까운 이렇게 센터 콘솔이 딱 자기 자리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아이오닉 5보다는 조금 더 좁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폭적으로도 아이오닉 5보다 좀 좁기도 하고요. 정면에서 가장 눈에 크게 들어오는 것은 이 큰 대형 모니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참고로 내비게이션은 지원을 안 해요. 자체 내비게이션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앱 커넥트 기능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애플 카플레이라든가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을 해야지 이 내비게이션으로서 이 화면을 사용을 할 수 있다. 근데 USB 단자가 있는 것들이 C타입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A타입의 USB 단자를 좀 많이 쓰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깜빡하고 이 케이블을 안 갖고 왔습니다. 여기다가 핸드폰을 놓고 이렇게 주행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구매하셔서 오너이신 분들은 항상 케이블을 차 안에다가 놓고 다닐 거니까 뭐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크기는 한데 딱히 뭔가 큰 기능은 좀 보이진 않는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500만 원에 딱 맞췄을 때 아이오닉 5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어라운드 뷰 보이십니까? ID4는 기본적으로 어라운드 뷰를 지원을 하는데,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역시 어라운드 뷰 모니터를 선택을 하시려고 하면은 익스클루시브 트림에서는 선택을 하실 수가 없고,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가셔서 파킹 어시스트 옵션을 선택을 해야지만 어라운드 뷰를 넣을 수 있어요. 그것만 해도 벌써 기본 가격 5,500만 원에 플러스 한 600만 원 정도를 더 해야 된다. 사실 운전을 잘 못하시는 분들, 어라운드 뷰에 좀 많이 의지하셨던 분들은 ID4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풍 시트 없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통풍 시트가 빠져 있는데 대신에 마사지 시트라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제네시스 모델이나 아니면 현대기아의 좀 비싼 차량들 타면은 에르고 모션 시트라고 해서 이렇게 마사지 기능이 조금 담겨져 있는 그런 시트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트에서 마사지 기능을 좀 지원을 해준다 해서 제대로 된 그런 안마의자 정도의 느낌은 아니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Q4에는 이 기능이 안 들어갔어요. 일단은 중앙에 컵홀더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빼가지고 이 공간 역시 수납 공간으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칸막이들이 있어요. 여기 수납 공간인데 이 칸막이를 빼서 여기다가 두고 이 컵홀더를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컵홀더와 수납 공간을 이렇게 반대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차체 크기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사실 수납 공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것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보통 일반적인 차량들 센터 콘솔을 한 이 정도까지 높이까지 쓰잖아요. 암레스트 대용으로도 쓸 수 있게 이렇게끔 하는데 기본적인 위치 자체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여 시트에 암레스트가 따로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레스트 자체가 시트 쪽에 너무 붙어있는 느낌이어서 저는 이 거리가 안 맞더라고요. 조수석에 있는 암레스트를 좀 끌어다 써야 되나? 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 또 이건 또 은근히 멀고, 아이오닉5에 비해서는 조금 공간적인 활용도 자체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글로브 박스는 그래도 제법 깊숙한 것이 쓰였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물리 버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동 버튼 하나 물리 버튼이 있고요. 윈도우 스위치 정도가 물리 버튼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터치식입니다. 다 터치식이고 약간 스크롤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부분에서 이렇게 올리면 볼륨이 올라가는, 온도의 높낮이도 역시 스크롤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쉽다라고 하면은 스크롤은 손을 대고 직접 문대는 거잖아요. 근데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을 해놨어요. 저같이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에 지문 묻어 있는 거 못 보는 사람들은요, 이것 좀 많이 힘들 겁니다. 네. 운전석에서 윈도우 조작 스위치, 이거 일반적으로는 4개 달려 있잖아요. 운전석, 조수석, 그 운전석 뒤, 조수석 뒤, 이렇게 4개를 운전자가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버튼이 2개밖에 없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거를 누르면은 운전석 버튼이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운전석 뒷좌석의 버튼을 내리고 싶으면은 이 리어를 터치를 한 다음에 내려야지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겁니다. 엄청 불편하다, 아니면 아니 나는 쓸만하다, 뭐 이런 분들이 이야기들이 좀 혼재되어 있어서 좀 궁금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불편합니다. 매우 많이 불편합니다. 우리가 이런 물리 버튼 같은 경우에는 굳이 딱 보지 않고도 그냥 손으로 더듬더듬 만져가지고 내리고 올리고 하잖아요. 아, 위치가 여기구나 하고 눌러서 창문 내리고 당겨서 창문 올리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더듬더듬 하는 과정에서 이 리어, 이거 심지어 물리 버튼 아니라 터치식이거든요. 누르면은 나는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싶은데 뒷좌석 창문이 내려가, 난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싶은데 조수석 뒷창문이 내려가. 이쯤 되면은 사람이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막 급해서 리어 버튼을 막 눌러요. 근데 급 당황해가지고 막 누르면은 안 먹혀요, 버튼이. 저만 이러는가 싶었는데 오늘 잠깐 행사 있어서 가서 발렛 맡겼는데 운전석 뒷창문이 열려져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봐서는 저만 단지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드라이빙 포지션 자체가 저는 지금 아이오닉5보다는 그래도 조금 만족스러운 편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본격적으로 좀 주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